한국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세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의 일입니다. 한양 북촌 사대부 집안들이 모여 사는 고즈넉한 골목에는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담장 너머로 매화꽃 향기가 퍼지고 골목 어귀에서는 과거 급제를 꿈꾸는 젊은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지요. 학문과 예법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이 동네에서도 봄바람만큼은 장난스럽게 처마 끝을 간지리고 처녀 총각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곤 했습니다. 그 북촌 한가운데 반효당이라 불리는 고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반효당의 주인은 윤서원이라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명문가 출신답게 학식은 깊었으나 성품이 고지식하고 깍쟁이로 소문이 자자했지요. 아침부터 밤까지 책과 붓만 벗삼아 살아가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책귀신 도령이라 불렀습니다. 서원은 한 번이라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과거에 낙방할까봐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차갑고 예리한 인상에 언제나 단정한 도포 차림을 고수하는 그였지요. 학문에 정진하는 선비가 어찌 잡념에 마음을 뺏길 수 있단 말인가. 서원은 늘 이렇게 중얼거리며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사람의 온기보다 먹물과 종이 냄새가 더 짙게 배어 있었지요. 반효당 맞은편 큰 기와집에는 민하연이라는 규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교적이고 활달한 성품에 바느질 솜씨까지 좋아 마을 어르신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아가씨였지요. 웃음소리가 경쾌하고 말씨가 시원시원해서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가기만 해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연은 어릴 적부터 서원과 앙숙 관계였습니다. 골목에서 마주치기만 하면 으르렁대며 투닥거리곤 했지요. 책만 보는 꽉 막힌 도령. 버릇없는 말괄량이 아가씨. 가문은 유서 깊었으나 장녀인 탓에 혼담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연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날마다 활기차게 지냈지요. 북촌의 일상은 평온해 보였으나 곳곳에 작은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북촌 명가들이 합혼잔치와 짝짓기 놀이를 크게 연다는 소문이 퍼져나갔지요. 젊은 도령과 규수들을 한자리에 모아 인연을 맺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번 봄에 큰 잔치를 여신다더구나. 그러게 말일세. 우리 도령님도 나가셔야 할 텐데.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수군덕거렸고 처녀 총각들은 은근히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마을 점쟁이 박영감이 북촌 어귀에서 괴이한 말을 흘렸습니다. 올해 북촌에는 뜻밖의 인연이 맺히겠구나. 하늘이 정한 인연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법이지. 사람들은 그저 노인네의 헛소리려니 여겼으나 이 말은 훗날 두 사람의 운명을 비틀어 놓을 작은 복선이 되었습니다. 봄바람은 여전히 장난스럽게 골목을 휘감으며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속삭이는 듯했지요. 드디어 합혼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북촌의 큰 사랑채에 각 집안의 도령과 규수들이 모여들었지요. 어르신들은 저마다 흐뭇한 표정으로 젊은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치의 백미는 선남선녀 짝짓기 놀이였습니다. 커다란 항아리 2개에 도령들의 이름과 규수들의 이름을 적은 표를 각각 넣고 동시에 하나씩 뽑아 하루 동안 짝을 이루게 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하인이 항아리를 옮기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이름표들이 바닥에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황급히 주워 담았으나 이미 순서가 뒤죽박죽 섞여버렸지요. 추첨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서원 도령님과 민하연 아가씨. 순간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당사자들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지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서원이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하연 역시 고개를 저으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요. 저는 저 고지식한 도령님과는 한시도 함께 있을 수 없사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악연도 인연이야. 하루만 참고 견디거라. 미션을 완수하면 그것으로 끝이니 젊은 것들이 투정을 부리면 쓰겠느냐. 거부할 경우 집안 망신이라는 말에 결국 두 사람은 이를 악물고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원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또한 과거 준비를 위한 시련이라 여기자. 참을성을 기르는 것도 학문의 일부이니
그는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며 도포 자락을 여몄습니다. 한편 하연은 은근히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기회에 저 꽉 막힌 도령을 좀 길들여 볼까? 그녀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서원을 쳐다보았지요. 이렇게 두 사람의 묘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장터로 향하는 골목 초입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작은 존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도깨비였습니다. 붉은 등불을 들고 희죽희죽 웃으며 사람들 사이를 춤추듯 지나다니는 것이었지요. 도깨비는 서원과 하연 주위를 빙글빙글 돌더니 보이지 않는 손으로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살짝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히히, 인연의 실은 이미 엮였거늘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구나. 도깨비의 장난은 미세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원이 왼쪽으로 걸으려 하면 자연스럽게 하연 쪽으로 발걸음이 기울었고 하연이 앞서 가려 하면 어느새 서원과 나란히 걷게 되었지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북촌에는 오래전부터 인연을 엮는 도깨비가 산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씩 나타나 하늘이 정한 인연을 이어준다는 이야기였지요. 그 도깨비가 바로 지금 이 두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지간도 좋고 남남지간도 좋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니까. 도깨비는 또다시 키득거리며 등불을 흔들었습니다. 그 불빛은 봄바람에 실려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치게 만들었지요. 장터에 도착한 두 사람에게 첫 번째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약과 한 판을 함께 나눠 맛보기. 장터 한쪽에 자리한 유명한 약과 가게 앞에 서자 달콤한 꿀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자, 하나씩 집으시지요. 주인 할머니가 웃으며 약과 판을 내밀었습니다. 서원은 어색한 표정으로 손을 뻗었고 하연도 마지못한 듯 손을 내밀었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손이 똑같은 약과를 향했습니다. 손등이 스치는 순간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 손을 움찔했습니다. 괜히 눈이 마주쳤고 묘한 어색함이 흘렀지요. 먼저 드시지요. 아니, 아가씨께서 먼저 드시오. 둘 다 손을 거둔 채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식피식 웃음을 터뜨렸지요. 결국 하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그 약과를 서원에게 양보했습니다. 책벌레 도령님께 단 것이 필요하실 테니 드시지요. 서원은 귓불까지 붉어지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날 처음으로 투닥거림이 아닌 낯선 기류를 느끼게 되었지요. 두 번째 미션이 발표되었습니다. 규수의 저고리 고름을 정갈이 묶어주기. 하연의 저고리 고름이 바람에 풀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일부러 풀어놓은 것이 분명했지요. 실례하겠소. 서원은 얼굴이 붉어진 채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분만 잡던 그의 손은 가느다란 고름끈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지요. 한참을 씨름하던 서원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고름은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갔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도령님, 그러시면 더 엉키옵니다. 하연이 참다 못해 서원의 손을 가만히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으로 고름을 풀은 다음 다시 정갈하게 매듭을 지었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옵니다. 하연이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원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귀까지 시뻘겋게 달아올랐지요. 송구아오.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았습니다. 하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고지식하고 까칠한 책벌레 도령에게도 이런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녀는 왠지 모를 흥미가 생겨 서원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장터에 하나둘 등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미션은 야시장에서 등불을 맞잡고 함께 걷는 것이었습니다. 등불 하나를 두 사람이 함께 들고 장터 끝까지 걸어가야 했지요. 자, 이리 잡으시오. 서원이 어색하게 등불 한쪽을 내밀었습니다. 하연도 조심스럽게 반대편을 잡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등불 하나가 흔들렸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야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여기저기서 호객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등불을 함께 들고 걷자니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졌지요. 그때였습니다. 발밑에 굴러다니던 돌멩이에 하연이 발을 헛디뎠습니다.
앗! 하연의 몸이 휘청거리는 순간 서원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등불이 크게 흔들렸지만 꺼지지는 않았지요. 괜찮소? 서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떨렸습니다. 하연은 놀란 눈으로 서원을 올려다보았지요. 둘 사이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담장에 비췄습니다. 그림자는 마치 하나처럼 가까이 겹쳐져 있었지요. 고맙습니다. 하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원은 황급히 손을 놓으며 헛기침을 했지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 사이에 처음으로 낯선 설렘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미션을 모두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날의 소나기였지요. 이런 비가. 두 사람은 황급히 가까운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지는 비에 하연의 어깨가 젖어들었지요. 서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닦으시오. 하연이 손수건을 받으려는 순간 서원이 먼저 그녀의 젖은 어깨에 손수건을 대고 조심스럽게 물기를 닦아주었습니다. 몸을 상하시면 안 되니.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손길만큼은 놀랄 만큼 조심스러웠지요. 하연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마침 그 골목을 지나가던 마을 아낙네들이 처마 밑에 두 사람을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비에 젖은 채 가까이 서 있고 서원이 하연의 어깨를 닦아주는 모습은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다정한 연인처럼 보였지요. 저것 좀 보게. 윤 도령님과 민 아가씨가. 아이고 몰래 정을 통하고 있었구먼.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연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서원은 오히려 조용히 그녀 앞을 가로막으며 서서 수군대는 사람들을 향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오. 단지 비를 피하고 있을 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연은 그런 서원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싹 트는 것을 느꼈지요. 소문은 두 집안 어른들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하연의 어머니와 서원의 어머니가 우연히 시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어색한 기류가 흘렀지요. 민마님 별일 아니니 걱정 마시오. 그러시다니. 다행이옵니다. 두 부인이 대화를 나누던 중 하연의 어머니가 차고 있던 매와 문양 놀이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원의 어머니는 그 놀이개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그 놀이개. 아, 이것 말씀이신가요? 제 시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혹시 민마님의 시어머님께서는 은진송 씨가 아니신지요? 하연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분의 시어머니, 즉 두 집안의 할머니들이 젊은 시절 절친한 벗이었다는 사실이었지요. 두 분은 매와 문양이 새겨진 놀이개 한 쌍을 나눠 가지며 훗날 손주들을 혼담으로 이어보겠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 하오나 그 후 두 어르신께서 모두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약속은 묻혀버렸고 두 집안은 그저 이웃으로만 지내왔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뜻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두 젊은이를 다시 인연으로 엮어놓았으니 말이지요. 이 비밀은 두 사람의 운명을 더욱 깊게 묶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연이라 여겼던 만남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정해진 인연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지요. 그날 밤 서원은 혼자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을 펼쳐놓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하연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약과를 나눌 때 마주쳤던 눈빛, 등불 아래서 흔들리던 그녀의 그림자, 비에 젖은 어깨를 닦아줄 때 느꼈던 묘한 떨림. 이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서원은 처음으로 책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감정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과 마음을 배우는 일도 공부일지 모른다. 학문만이 전부라고 여겼던 자신의 세계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하연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책벌레 도령이라 놀렸는데 고름을 묶지 못해 쩔쩔매던 서원의 모습, 자신을 감싸주던 그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하연은 깨달았습니다. 서원의 고지식함 속에 남다른 배려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저 도령에게도 따뜻한 구석이 있구나.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설렘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채 그들의 감정선은 잔잔하게 흐르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북촌에는 이상한 소문이 더욱 거세게 퍼져나갔습니다. 민 아가씨가 윤 도령님을 유혹했다더라. 아니, 윤 도령님이 먼저 마음을 주었다던데. 소문은 점점 과장되고 왜곡되어 두 집안의 체면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문의 진원지가 밝혀졌습니다. 하연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사촌 형부 최서방이었습니다. 최서방은 본래 하연의 가문이 가진 땅을 노리고 있었으나 하연의 아버지가 이를 거절한 적이 있었지요. 그 일로 앙심을 품은 그는 하연의 혼담을 방해하고 가문을 흔들기 위해 일부러 유언비어를 퍼뜨렸던 것입니다. 민 아가씨의 명예에 흠집을 내면 결국 그 집안은 무너질 것이고. 최서방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작은 도깨비가 슬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붉은 등불을 흔들며 최서방을 노려보는 것이었지요. 인연은 이렇게도 비틀리기도 바로 서기도 하는 법이지. 하지만 악한 마음으로 인연을 끊으려는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단다. 도깨비의 중얼거림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드디어 두 가문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서원의 아버지 윤대감이 먼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 도련님의 명예를 더럽힌단 말이냐. 그 계집애를 당장 멀리 보내도록 하라.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윤대감은 소문만으로도 하연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서원이 아무리 해명해도 듣지 않았지요. 아버님, 이것은 오해입니다. 민 아가씨는 입 다물거라. 과거를 앞둔 네가 이 무슨 꼴이냐. 한편 하연의 집안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연의 어머니는 딸의 명예가 실추될까봐 전전긍긍했고 친척들은 윤 대감의 태도에 분개하며 맞서기 시작했지요. 우리 하연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러시오. 규수의 명예가 얼마나 소중한데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다니. 북촌은 두 집안의 다툼으로 술렁거렸습니다. 서원과 하연은 각자의 집에 갇혀 서로 만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서원은 서재에 홀로 앉아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멀어지는구나. 하연은 방구석에 웅크린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정한 인연이라 믿었던 그 실이 끊어질까봐 두 사람 모두 깊은 절망에 빠졌지요. 사흘째 되던 날 밤 서원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과거 급제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하연을 잃는 것이 과거에 낙방하는 것보다 더 두려웠지요. 과거는 다시 볼 수 있지만 이 인연을 놓치면 다시는. 서원은 단정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문을 박차고 나섰습니다. 도련님, 어디 가시옵니까? 하인이 놀라 말렸지만 서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서원은 민대감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평소에 그답지 않게 빠른 걸음이었지요. 민대감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 도령님이 오셨다. 집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하연의 어머니가 급히 나왔지요. 서원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제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책 속에서만 살아왔사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무엇인지 인연이 무엇인지 몰랐지요. 하오나 이제 알겠사옵니다. 서원은 고개를 들어 하연의 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민 아가씨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제가 무엇을 지키겠사옵니까? 과거고 명예고 그 무엇도 의미가 없사옵니다. 이는 그의 인생 최초의 큰 용기였습니다. 학문보다 체면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서원의 진심 어린 말에 민대감댁 식구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이 소식은 곧 윤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윤대감은 노발대발하며 직접 민대감 댁으로 달려왔지요. 이놈이 감히 집안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하지만 서원은 꿋꿋이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옵니다. 하오나 저는 물러설 수 없사옵니다. 결국 두 집안 어른들이 모두 민대감댁 사랑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마련되었지요. 바로 그때 하연의 사촌 형부 최서방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고하겠사옵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 최서방을 쳐다보았습니다. 최서방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했습니다. 자신이 땅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일부러 소문을 퍼뜨렸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지요. 하지만 더 큰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연의 어머니와 서원의 어머니가 나란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분은 매와 문양 놀이개를 나란히 꺼내 보였지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두 집안을 이을 약속이 있었사옵니다. 두 할머니의 인연, 놀이개에 담긴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듯 두 젊은이를 다시 만나게 한 하늘의 뜻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윤대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연의 아버지도 놀란 표정으로 두 부인을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원이 당당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감 어른, 저는 민 아가씨를 향한 제 마음을 숨기지 않겠사옵니다. 그리고는 하연이 있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연도 떨리는 눈빛으로 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서원의 곁으로 걸어가 나란히 섰지요. 저 역시 윤 도령님을 향한 마음을 부인하지 않겠사옵니다. 두 사람의 진심 앞에서 마침내 두 집안 어른들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구석에서 작은 도깨비가 희죽 웃으며 등불을 흔들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인연이 시작되는구나. 도깨비의 목소리는 여전히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봄바람이 창문을 살랑살랑 흔들며 그 기쁨을 전하는 듯했습니다. 이튿날 북촌 사람들은 마을 점쟁이 박 영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말씀하셨던 뜻밖의 인연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사옵니다. 박 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지 않았느냐. 올해 북촌에는 하늘이 정한 인연이 맺힌다고 말이야. 영감의 예언은 바로 서원과 하연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합혼잔치날 하인이 항아리를 쏟은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도깨비가 살짝 발을 걸었던 것이지요. 짝짓기 놀이에서 두 사람의 이름표가 함께 뽑힌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터에서 등불을 들고 걸을 때 하연이 발을 헛디딘 것도 도깨비의 장난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잡게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할머니가 나눠 가진 매와 문양 놀이개. 이 놀이개가 바로 두 집안을 잇는 열쇠였구나. 모든 복선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연이라 여겼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짜여진 운명의 실이었던 것입니다. 하연의 어머니는 놀이개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께서 하늘에서 이 인연을 이어주신 것이옵니다. 서원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눈물을 닦았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도깨비가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시작된 약속이 이제야 이루어지는구나. 인연이란 참으로 신묘한 것이지. 도깨비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등불을 끄며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일은 끝났으니까요. 북촌의 봄바람은 더욱 따뜻하게 두 젊은이의 앞날을 축복하듯 불어왔습니다. 며칠 후 두 집안은 정식으로 혼담을 허락했습니다. 윤대감은 서원을 불러 말했습니다. 네가 보여준 용기를 보았다. 과거보다 소중한 것을 지키려 한 내 마음을 인정하노라. 하연의 아버지도 딸을 다독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아비로서 믿겠구나. 서원은 이 일을 계기로 한층 성숙해졌습니다. 학문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더 큰 공부임을 깨달았지요. 그는 여전히 과거 준비에 매진했지만 이제는 하연과 함께 걷는 시간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책에는 없는 것들을 아가씨께서 가르쳐 주셨소. 하연 역시 변화했습니다. 활달하고 당찬 성품은 그대로였지만 서원을 통해 인내와 신중함을 배웠지요. 도령님께서는 제게 깊이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짝이 되어갔습니다. 북촌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앙숙이더니 이제는 절이 다정하구먼. 역시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다르구나. 봄이 깊어지고 북촌에는 오랜만에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두 사람의 백년 가약이 머지않았음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지요. 마침내 혼례를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서원이 반요당 마당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당 한쪽에 심어진 오래된 매화나무에서 계절도 아닌데 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오? 소식을 들은 하연도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그 신비로운 매화를 바라보았지요. 이것은 할머님들께서 내려주신 축복이 아닐까요? 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원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매화는 바로 두 집안의 인연을 상징하는 꽃이었습니다. 두 할머니가 나눠 가진 놀이개에도 매화 문양이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책만 보던 제가 이제 사람을 배웁니다. 서원이 하연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예전의 차갑고 고지식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자주 저를 찾아오셔야겠지요. 배울 것이 많으실 테니까요. 하연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살랑살랑 흔들었지요. 그 순간 하늘 어딘가에서 작은 도깨비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인연은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우는 법이지. 북촌의 봄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앙숙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 누구보다 다정한 부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어떤 시련도 이겨낸다고 말이지요. 서원과 하연이 바로 그러한 인연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